마지막 한마디, 우리 위탁 판매자들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없죠. 안녕하세요, 디지털 곰마대입니다. 귀엽죠? 옆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공사 소음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탁 판매를 하면서 피할 수 없는 바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이미 많은 유튜버 분들이 다뤄주셔가지고 따로 제가 언급을 하진 않으려고 했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일반 도매 사이트에서 그냥 가져와서 판매를 한 거기 때문에 문제는 99%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100%가 아닌지는 다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위탁 판매 특성상 내가 직접 제품을 제조 혹은 사입을 하고 사진 촬영을 해서 직접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문제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식재산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판매 제품의 상표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 그리고 상세 페이지 안에 사진이나 디자인이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문제를 제기하는 회사에서 내가 판매하는 상품을 보고 연동되어 있는 그 업체 정보로 연락이 오는 방식인데요. 자, 이 연락이 일반적인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내용 증명이 바로 날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바로 이 내용 증명이 날아오는 경우인데요. 사실 이미 위탁 판매자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 증명 그거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식의 정보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막상 내용 증명을 내가 직접 받으면 걱정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다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한 명의 위탁 판매자로서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는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 안 되니까 상품을 내려달라는 요청인 경우가 있고요. 자, 당신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으니 배상을 해라 혹은 합의를 하자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입니다. 전자인 경우는 실제로 이 상품이 저작권 침해가 된 거니까 얼른 삭제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CJ에서 이런 걸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따로 합의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고요. 빨리 그냥 상품을 내려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이건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상품만 딱 삭제하시면 돼요. 문제는 두 번째 경우, 지금 이미지와 같이 배상을 하라거나 합의를 하자는 경우입니다. 이런 연락은 정말 지식권 침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소위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락을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서류에 적힌 적용되는 상품을 모두 삭제합니다. 난 도매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억울하긴 하지만 그 도매 사이트에 올라간 그 경위 자체를 또 100%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문제가 된 상품들은 다 삭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서류에 있는 상품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걸 보고 상식적으로 해당되는 상품을 키워드를 검색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명확하게 상품명을 지정하지 않은 그런 서류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본인이 합의금 장사를 하려고 대충 걸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서류상에서 상식적으로 해당될 것 같은 키워드, 그걸 검색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연락이 온 곳에 회신을 합니다. 이 회신을 한다는 게 사실 의견이 많이 갈려요. 자, 회신을 안 하고 그냥 무시를 해버려도 된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회신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회신을 간단하게라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무시를 하는 경우에 2차 내용 증명이 또 날아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2차, 3차, 4차 내용 증명이 계속 날아와도 그걸 그냥 쏘 쿨하게 다 무시할 수 있는 강심장이면 괜찮은데 아무래도 2번, 3번 날아오고 또 그 안에 법정 대응 어쩌고 막 써 있으면은 솔직히 좀 무서운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에 회신을 해버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신할 내용입니다. 1번, 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다. 그냥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을 가져온 것 뿐이다. 그리고 2번, 연락을 받은 즉시 상품을 바로 삭제했다. 3번, 앞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이 정도로만 작성을 해서 회신을 하시면 돼요. 자, 메일이 왔으면 메일로 보내시고요. 우편이나 내용 증명으로 온 경우에는 그냥 우편으로 회신을 합니다. 굳이 내가 회신할 때 또 내용 증명 보내고 이러진 않으셔도 돼요. 이런 법적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이 있었냐입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런 식의 연락은 대부분 합의금 장사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몇백 명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요. 그러면 처음 내용 증명을 받고 무서우신 분들이 바로 막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합의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제발로 합의금을 갖다 바치는 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명 중에 10명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 합의금을 낸다고 하면
이걸로 목적 달성을 하는 거죠. 경험이 없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걸려드는 거고요. 사실 나머지 별다른 반응을 안 하는 분들은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소송을 걸게 되면 본인들도 시간과 비용이 소모가 되니까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는 위탁 판매 특성상 완벽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응을 하면 문제는 99%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합의금 장사를 하는 곳들도 알아서 지레 걱정해서 합의금을 내는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는 거지, 그 몇백 명을 전부 다 소송을 하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일어날 일은 거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게 있어요. 해당 업체가 우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 수도 있긴 합니다. 침해 자체를 한 건 맞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한번 받긴 해야 돼요. 여기에 가서도 당연히 도매 사이트 설명을 하고요. 고의성이 없었다. 상품도 바로 삭제했다. 이렇게 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아니게 되잖아요. 근데 간혹 이렇게 소송을 당해서 실제 벌금까지 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꽤 옛날 얘기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위탁 판매자들도 많아지고 똑똑하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몇백 명한테 지재권 침해 내용증을 보내고 소송하는 업체를 무고죄로 거꾸로 소송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이런 업체들도 정말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실제 소송을 당해서 경찰서에 가느니 벌금을 내느니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괜히 이 말 듣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지만 가능성이 분명 100% 없지는 않다 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가 직접 만든 창작물이 아닌 걸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걸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J 이런 경우처럼 합의금 장사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지재권 침해 안내를 한 건데 일방적으로 무시를 했다든지, 아니면 합의금 장사 업체이기는 해도 거기 전화해서 막 빈정거리고 욕하고 막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그쪽에서도 빡쳐가지고 소송을 확 걸어버릴 수도 있겠죠. 자, 모든 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이런 건 적당히 잘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한마디. 우리 위탁 판매자들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고의성이 없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고의성이 없었다고 충분히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모두 아무런 분쟁 없이 행복하게 판매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